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연결을 해보죠.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우선 법무장관과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, 이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해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. 예, 이거는 뭐 기존의 그 법무부 입장만이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변경하는,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. 청와대와 최경환 장관 선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실무 부서로서 예.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여론을 타진하는 바람몰이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.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끝난 얘기로 보여지고요. 끝난 얘기로 보여진다. 여론을 지금 한번 떠보는 뭐 쉬운 말로 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사실은 정부의 그간의 어떤 그 대외적 기조와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.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최경환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그 수용을 하고 응수를 하고 예.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이슈화하고요. 예.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부자 감세에 이어서 부자 감형의 어떤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아마도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앞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대기업이 살아나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총수들 꽤 여럿 됩니다. 대기업 총수들. 이 사람들을 좀 가석방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불법 비리 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. 정치 살리기 위해서, 예. 예,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어떤 경제인인데, 그리고 기업인인데, 예. 다른 일로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,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그 죄목이 바로 이제 경제와 기업 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실제로 이 적용된 죄목들을 보면은, 그냥 배임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,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얘기하는 예. 굉장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처벌해야 된다. 운전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고 낸 거와 달리 뺑소니 사고 같은 거는 더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? 아하. 예, 그래서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그렇게 보시는군요. 어렵죠. 그 이제 국익 차원,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유는 역차별 이 부분인데요. 앞서 전사면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징역 4년이 확정된 SK 최태원 회장 예를 좀 들어보면 1년 8개월째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죠.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 생활했으면 국민 누구나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경제사범들은 이 재벌 총수들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그 가석방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다.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 학자란 분이 방송에 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.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예,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는 가석방 요건이 이제 현재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. 예. 실제 가석방을 처리하는 어떤 현재의 어떤 방식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현재 80% 이상을 채운 사람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복역 성적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소수만 가석방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채워서 가석방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고요. 아하, 그러면 대단히 제한적으로지만 하여튼 가석방이 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후보 그렇게 하려면 80% 채워야 되는 거죠. 일단은 기한을 못 채웠다.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고요. 아하. 그리고 바로 작년 8.15 때 예.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,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. 예.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석방하지 않겠다. 예. 무관용주의였습니다. 이 방침을 발표한 게 바로 1년 전 일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80% 이상 채워가지고
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. 가석방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. 다른 얘기. 무관용주의 그 기조를 지금에 와서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. 그런데 지금 왜 무관용주의가 이제 흔들리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예요, 경제. 경제 살려야 되지 않겠. 결국은 또 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. 아니 근데 경제 망친 사람에게 왜 경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? 경제 잘 살리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원해야지. 사실 엊그제도 보면은 이 휴대폰을 갖다가 이 휴대폰 매장에서 빼돌려서 중고로 팔아먹은 횡령을 1억 정도 횡령한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. 예. 77만 원 음식 대금 횡령했다고 중국집 배달원을 갖다가 징역 10개월 온통 그 감옥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, 우리가 지금. 근데 이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횡령, 가중처벌하라고 법에 이렇게 정해진 예. 이런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등경련이 왜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되어 있느냐.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재벌들을 봐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고 거듭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. 오는 개천절 사면에 이 경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 지금 있습니까?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러면 국민은 경제인 아닙니까? 경제활동하는 국민들은 어떤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? 저는 최경환 장관이나 황교안 장관이 교도소에서 1박 2일 체험만 해도 그런 발상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.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노회찬 전 대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